지금 주가가 PBR 1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내러티브를 빼고도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면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캐나다 잠수함 이슈가 한화오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떨어진 게. 근데 사실은 조선주가 이게 될까 말까 기대치를 낮춘 상태였어요. 근데 막판에 독일하고 양분할 수 있다? 설레발이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토 회원국 간의 결합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막판에 좀 미련이 있었던 것이 무차별하게 깨지면서 오늘 7월 8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엊그저께 20% 이상 폭락한 거죠. 이건 우수한 협상되니까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협상이 잘 결렬된다고 합니까? 가정 자체가 우스운 거지 않습니까? 결렬되고 나서 당연히 결렬된다면 우선 협상돼서 빠지는 거니까 우리한테 기어오니까 좋겠죠. 그러면 이 결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예. 막판에 처음 할 때부터도 몰랐는데 결렬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보세요. 주가가 이미 이렇게 완전 빠진 상태에서 애널리스트 말대 그대로 옮겨드리면 원래 이 협상이 돼서 60조에 해당되는 거를 10몇 년, 20년 동안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주가, 그러니까 실적에 반영을 안 시켰다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변명이 궁색하죠. 주가는 그런 거를 가능성을 믿고 내지는 그런 가능성을 일부 반영을 해서 주가가 덜 빠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얘기는 그렇게 들으시고요. 그래서 빠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실패한 거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무형적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독일하고 경합 붙었는데 캐나다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한 건 아니지만 스펙이라든지 우리의 기술력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흠잡을 데 없이 어떻게 보면 막상막하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 업계에서 잘 아시는 분은 저보다 이것이 레퍼런스가 돼서 뭐 폴란드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그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게 더 미국하고의 그런 계통에서도 레퍼런스가 돼서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쟤네들이 열심히 해갖고 독일한테 아깝게 좀 졌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나토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나토하고 좀 멀어진 거니까 더 객관적으로 봐서 한국의 한화오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죠.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 배우고 홍보 내지는 우리의 레퍼런스를 좀 높였다고 우리가 약간은 아전 인수교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기대에도 조선주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주목해볼 시점일까요? 네, 어려운 얘기죠.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쪽만 가도 좋을 거고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고 데이터 센터가 한참 잘 나갈 때 육상 발전 엔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중공업 포함해서 무슨 STX 엔진 사업도 각광받았잖아요. 그런 모멘텀은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거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늘 어저께 1,500원까지 밀려갖고 왜 그런가 보니까 하이닉스 ADR을 하게 되면 ADR을 보는 사람들이 한국을 사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돈이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미리 생각해갖고 환율이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정확히 외국인이 그래서 덜 팔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환율이 높을 때 오히려 실질적인 수혜는 수출주 중에서 반도체는 원래 가격도 좋으니까 그런 거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조선주도 수혜였거든요.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옛날에 저가 수주 비율은 점차 줄고 24년도, 5년도에 수주받은 것이 실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할 것이 한 분기 가서 되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실적 자체는 이미 세팅된 값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좋은 값으로. 좋은 실적으로 나올 건데 주가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이전보다는 분명히 싸진 게 맞죠. 근데 단 이것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시장이 안정화돼야 돼요. 주식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포함해서 이게 딱 버티고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섹터로 가는 그 속도나 이런 거는 어느 섹터라도 대부분 영향을 좋지 않습니다. 단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죠. 화장품, 인바운드 주식, 외국인이 관광객으로 와갖고 우리한테 돈을 쓰는 거 이런 주식은 AI하고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이 금방 급하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갖는다면 이런 넌 AI 쪽은 상대적으로 어느 일정 포션의 역할을 할 거라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선주는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저하합니다. 조선주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수급이 반도체로 쏠렸기 때문일까요? 옳은 말씀이에요. 반도체가 쉬어야 조선주가 합니다. 근데 결정이 반도체가 폭락하면 조선주가 가느냐? 못 가요. 반도체 싸졌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주뿐만 아니고 반도체가 폭락하면 다른 섹터도 못 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성격의 보완되는 섹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애매하잖아요. 그죠? 예. 변압기도 마찬가지인데 애매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거고요. 수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환율도 그렇고 효과는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넘버랑 얘기되는 게 절대 아니다. 물론 한계는 있겠죠. 언제든 반응하겠는데 우리 예탁 자금이 지금 112조인가? 7월 4일 기준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높이 대비했을 때 한 27조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 개인들, 여러분들 포함해서, 만약에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조금 올라올 때 팔고 나가자.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단기적으로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섹터로 돈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있다면 가장 먼저 주목할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탑3는 무엇입니까? 네, 조선주에 굳이 현금이 있어서 굳이 사신다면은 현대중공업 정도가 먼저 눈에 봅니다.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 아니고요. 하이닉스하고 현대중공업이나 뭐 화장품 하면은 현대중공업이 꼬랩입니다. 하지만 조선주에서 먼저 산다면 대장주를 사시는 것 같습니다. 대장주가 현대중공업이죠. 하나오션은 잠수함 갈 때 더 이슈가 더 컸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이 안정을 찾는 것이 뭐든지 어느 섹터든지 내려갔다 올라올 때는 대장주가 자리를 잡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요. 조선기자재까지 갈 여력은 없어요. 하지만 간다면 엔진 쪽이죠. 근데 엔진 쪽은 해상, 육상 그 데이터 센터용이니까 글쎄요. 그게 하나 엔진하고 STX 엔진이 어느 게 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쪽 섹터의 엔진 쪽에 어떤 그 이벤트가 있을 때 즈음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라면은 미리 선취매가 가능합니다. 단 조선 전체적으로 또는 조선이 아니고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은 다음이에요. 하지만 조선 기자재라면 엔진 쪽을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46만 원, 7만 원이에요. PBR 1배입니다. 흔히 얘기했을 때 우리가 우리 내러티브가 확 빠지는 게 북벨 1배거든요. 현 주가에서의 하방은 크지 않다. 크지 않아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실적. 네. 자동차가 잘 안 팔린다. 현대하고 기아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기아가 실적이 좀 더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 특색이 있을 건데 지역별로 될 수 있고 제품의 프로덕트 믹스의 차이가 있는데 실적이 핵심 본업인데 본업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러티브가 붙었을 때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80만 원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본업이 흔들리는 건지 여부를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사신 분이라면 이거를 길게 보시고 길게 본다는 거는 승부가 삼성 하이닉스라든지 화장품보다는 좀 더 길게 투자의 타임 프레임을 잡지 않으면 중간에 계속 실망할 수 있어요. 올라가는 속도가 불이 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번 몇 번에 본 것처럼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로봇 기대감으로 내러티브로 계속 간다는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 유니트리의 상장, 뭐 기타 등등 그런 이벤트하고 결합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원하시면 이벤트 날짜를 보시고 그것이 기사화되기 전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PBR 1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내러티브를 빼고도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면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피지컬 AI 기대감속 주목할 로봇 관련주는 무엇입니까? 이게 그 현대차를 빼고 피지컬의 육성 관련되는 거라면 그 부품인데요. 부품으로 따지면 HL만도, 현대모비스가 약간 다릅니다. 순수하게 로봇으로 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면 SPG 이런 주식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러티브가 너무 많이 거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영이 돼 있다고 좀 봅니다. 빠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순수하게 로봇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요.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HL만도 현대 모비스 정도를 목표 주가에서 0.7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만 차분히 분할할 수 있는 준비 자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목표주가 120만 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120만 원 리포트 갔는데요. 100만 원도 나온 게 있고, 120만 원은 몇 가지 결합이 최상의 케이스를 상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러티브, 로봇 제대로 되고요. 본업, 뭐 미국에서의 마켓쉐어, 그 다음에 마진 이런 것이 보통 다른 애널리스트보다 한 단계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비네이션이 최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조합을 해놓은 숫자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느냐?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이라는 말에는 단기적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조건은 아까 미국에서 마켓쉐어가 혼다라든지 뭐 기타 일본 업체 포함해서 계속 마켓쉐어를 우리가 더 차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굳이 경쟁이 많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그 마케팅 비용도 적게 쓰면서도 마켓이 확대되는 거.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이런 것이 제대로 돼서 28년도에 성과가 나오기 이전부터도 실질적인 실증 데이터가 올해 말부터도 보이기 한다면 그러면 가능성이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 50만 원도 안 되는 주가하고 120만 원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말도 안 되게 들어있죠. 제가 이렇게 목표 주가가 컨센서스보다 완전히 벗어난 거, 보통 80만 원인데 120만 원 하면 저는 뭐라 하냐면 반만 믿으십시오. 반만. 반이면 얼마예요? 60만 원이래요. 네.